네, 안녕하세요. 교과서 64페이지. 이번 시간은 이제 수나라, 당나라가 통일제국으로 발전하다 이 부분인데요. 위진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중국이 다시 재통일을 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첫 번째로 다시 재통일한 게 수나라고, 수나라가 근데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고서 다시 그 수나라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면서 대제국을 거느린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어떤 과거의 잘못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발전한다는 그런 교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요 단원에서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수나라는 여기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봤던 위진남북조 시대. 예, 여기 보시면 위나라가 결국 여기 삼국시대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통일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진이 되고, 그러다가 북쪽에서 흉노나 여러 북방민족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5호 16국을 이후 북쪽에 이루어지게 되고, 진나라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운다 그랬죠. 근데 이게 한족 국가, 중국 전통의 한족이 세운 국가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이후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를 남족, 북쪽에서는 선비족이 북이라는 나라를 결국 해서 북쪽을 다 통일하는데, 이후 북이가 동이가 서위로 나눠지게 되고 북제와 북주로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위진 남북조 시대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한 350년간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중국을 다시 재통일한 나라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일단은 기억해야 될 사람 두 사람인데요. 수나라 문제입니다. 문제. 양견이라는 사람이 다시 중국을 통일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시험을 이제 예전에는 평가에 의해서 국품 중정제라는 걸 실시한다 그랬죠.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라는 건 주관적인 개념에 의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이 주관적 개념이 이게 약간은 불안정한 거죠. 아무래도 자기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 당시 지방에 있었던 호족을 중심으로 해서 추천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다시 그 국품 중정제를 감독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또 추천하게 되면서 문벌귀족사가 됐는데, 그 문벌귀족 사회, 특권이 있다 보니까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인 많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이 시험제도를 이때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중국에서 과거제가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들어오게 되고 조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다는 걸 잘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토지와 조세제도가 이때 좀 정비가 됩니다. 어느 정도. 세금제도라든지 이 하나의 군사제도, 이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들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수문제 때 중앙집권 체제라는 게 강화돼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등장한 황제가 양제건데, 양제는 이제 남과 북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하나로 해야겠다 생각하고 대운하라는 걸 건설합니다. 그래서 남쪽의 풍부한 물자와 북쪽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시면 여기죠.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대운하를 만들어요. 여기 보면 통제거, 장안이 여기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로양이라는 곳을 중점으로 해서 항저우까지 가장 남쪽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고 또 이렇게 이어지고 나중에는 베이징까지 이어버리는 이런 대운하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장점은 역시 이런 물자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로 결국에는 백성들의 반발이 많이 사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양제가 고구려 원정을 해요. 근데 이때 고구려한테 크게 지게 되거든요. 결국 수나라는 건국된 지 여기 589년, 그리고 618년, 그래서 한 29년? 29년 만에 결국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멸망한 원인은 무리한 대원정, 그리고 대규모 토목공사로 결국 멸망하게 되고, 그에 이어서 등장한 왕조가 바로 당나라입니다. 수 말기의 혼란 속에서 또다시 선비족 계통이에요.
이 수나라도 선비족 계통이 세운 나라인데 당나라 역시도 선비족 계통의 이연이라는 사람이 장안을 수도였던 여기 장안을 수도로 삼아서 당나라를 건국하는데 요 세 번째 황제였던 태종 때 전체적인 나라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토봉과 화친을 맺으면서 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세력을 뻗쳤고 서돌고를 복속시켜 유라시아 대륙 동쪽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나라 여기 신라와 연합해서 나당연합군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도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이 당나라거든요. 이 당은 또 밑에 보면 하지만 이제 8세기 중반에 안사의 난으로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단은 잠깐 여기 밑에 보면 당태종 이세민의 정책 그래서요. 이 선비족 계통으로 해서 한족과 혼혈이 되어 이 전체적인 이 중국을 다스렸던 나라고 또 하나 아까도 했지만 고구려도 공격하였으며 나중에는 이제 좀 패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한반도의 정세를 어떻게 보면 안정시켰다고 본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 이 정치적으로는 삼성육부라는 중국의 어떤 통치제도의 기초가 되거든요. 세금제도, 균전제, 그리고 부병제, 그리고 과거제도도 새롭게 정비해서 굉장히 태평성대를 이룩한 황제하면 당태종.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태종 이후에 안사의 난을 겪으면서 결국 당나라가 좀 휘청거려요. 안사의 날은 지방에 있었던 이 절도사였던 안녹상과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러니까 이 국경에 수비를 하라고 시켰던 이 절도사를 뒀는데 황제가 똑똑하고 중앙 집권이 잘 될 땐 괜찮지만 황제가 좀 안 좋을 때는 이제 이 지방에 있었던 절도사들이 난을 일으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안녹상과 사사명이 같이 지방에서 난을 일으켰는데 이게 좀 오래 지속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쇠퇴하게 되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황관과 관료들이 권력 다툼이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지방에 있었던 농민 황소가 난을 일으키는데 이게 황소의 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절도사였던 주전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 당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907년에. 근데 중요한 건 당나라의 통치 제도인데요. 당나라 통치 제도가 아까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당태종 때 이게 정비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율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율령이라는 건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율과 령이라 그래요. 보시겠지만 율은 어떤 형벌, 그리고 령은 행정법, 황제의 명령.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국가 기틀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기본 통치 법령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기본적인 법이 잘 정비돼야 되는데 이게 잘 일단은 마련이 됐다. 또 하나 황제의 명령이 지방까지 잘 전달되고 협의하는 체제 이걸 삼성육부제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황제의 명령이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으로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서성 이하에 다 6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호, 예병, 형, 부라. 이부는 관리, 호부는 어떤 그 세금, 예부는 외교나 교육, 병부는 군사, 형부는 어떤 사법, 공부는 건축. 그래서 다리 하나를 만들어라 그러면 중서성과 문화성에서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한 다음에 집행기구인 상서성을 내리면 공부로 이제 전달이 되고 이게 지방으로 전달되는 이러한 체제. 이걸 삼성육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로 보면 이렇게 행정조직을 잘 갖췄고 지방은 주현제, 원래는 군현제였는데 지방을 다시 주와 현으로 나눠서 다시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는 거죠. 또 하나 정부에서는 농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단 토지를 지급해요. 똑같이 균전제라고 합니다. 성인 남자에게.
토지를 지급받았으니까 세금을 내야겠죠. 그게 이제 조용조라고 해서, 조는 일단은 여기 공물을 바치는 거고요. 공물 10분의 1을 바치는 게 조. 용은 노동력 할 때 용이에요. 용. 1년에 며칠은 국가를 위해서 노동력을 또 바쳐야 되고요. 또 마지막 직물이라든지 특산물을 같이 바치는 거를 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를 받았으니까 이런 세금을 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년 내내 이 토지 농사를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농한기, 토지를 짓지 않을 때는,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군사훈련을 받는 부병제, 이게 하나의 삼각형대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던 시대가 바로 이게 당나라입니다. 이걸 또 법으로 잘 만들어서 율령체제 안에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가 잘 이루어졌던 나라, 이게 바로 당나라입니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당나라가 어떻게 보면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아까도 했지만 7세기 말, 그러면서 안사의 난을 겪으면서 균전제가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조도 무너지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부병제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부병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모병제, 직업군인을 사는 거죠. 그리고 조용조는 이걸 다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여름과 가을 딱 두 차례만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어떤 양세법으로 이제 또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아까 얘기했던 삼성육부제, 그리고 이런 그 부병제와 조용조, 그 기반에는 균전지라는 균전제가 지급되니까 이 두 가지 의무를 해야 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마지막 동아시아 문화는 요거는 선생님하고 같이 교과서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설명을 들어 놓으세요. 여기 다시 한번 보지만 삼성육부제, 그래서 중서성에서 초안을 작성하면 이 문화성에서 심의를 하고 상서성에서 육부에 전달되는 수립, 심의, 집행기관,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심의를 한다는 건 황제를 또 견제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권력이 견제와 균형이 있었던 이런 시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토지를 균등하게 지급하고 조용조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 이 부병제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흐름을 잘 보십시오.